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대나무를 키우려면 믿음을 갖고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대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지하경이라 불리는 뿌리처럼 자라는 줄기를 땅속에 심은 뒤 표면을 지프로 덮어주고 새순이 돋아나기를 기다린다. 농부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새순에 매일 아침 물을 준다. 그런 다음 잡초를 뽑아내고 바닥의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4년을 매일 아침 물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정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 채 4년 동안 날마다 가꾸어 주어야 한다. 4년의 세월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새순이 땅의 표면을 뚫고 나온다. 그러고 나면 90일 만에 20m까지 쑥쑥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룬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꿈꾼다. 어디를 가든 지금 있는 곳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현재 몸담고 있는 일터의 모든 환경이 짜증나기 시작한다.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상사의 작은 지적에도 분노의 불길이 솟구치고 연봉은 언제나 쥐꼬리만한 것 같다. 의미 있는 성장과 배움은 고사고 한마디로 죽지 못해 다닌다. 이직을 하면 자신의 가치와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위너들은 말한다.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직을 고려하지 않아도 늘 영입 제안을 받는다. 즉 정말 당신이 가치가 있는 인재라면 당신 자신보다도 세상이 그 사실을 더 빨리 알아챈다. 한 가지 냉정한 사실을 알려줄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출근해 하루 종일 이직할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을 한영할 새로운 직장은 없다. 회사의 인사 채용 담당자들은 이력서에 수없이 직장을 옮긴 기록이 담긴 지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성실한 인재를 선호한다. 당연하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본질적으로 장기 근무자를 선호한다. 이직을 밥 먹듯 한 사람을 뽑으면 그는 또 1년도 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좀이 쑤시지 않겠는가. 이직이 습관인 사람은 떠날 때마다 환영받을 뿐이다. 5분 후도 중요하고 5년 후도 중요하다. 고층 건물이 들어설 건축 현장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가림막이 설치되고 한참 동안은 아무 일도 행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현장 직원들만 분주하게 오가고 간간히 거대한 건축 장비의 소음만 들릴 뿐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마치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웅장한 골조 건물이 갑자기 우뚝 솟아있다. 곧이어 골조물이 유리와 돌로 된 단단한 벽들로 변한다. 순식간에 지붕이 올라가고 정원이 완성된다. 텅 비어있던 땅에 거대한 건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워진 느낌이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먼저 토대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창문을 내야 한다. 구경꾼들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소중하고 탄탄한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룻밤 만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그날까지 몇 년을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일 것이다. 끈기와 인내심이 없으면 어떤 직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계속 이직만 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진다. 위대한 성과들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에게 그것을 만들어낼 시간을 주어라. 위너들은 대부분 5년 일기를 쓴다. 새로운 도전의 결실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긴 시간을 선물한다. 물론 5분 후의 삶을 위한 단기 계획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처럼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인내와 기다림에 바탕한 장기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혹할 때가 많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슬럼프에 빠져서 좋은 사람들 곁에 두지 못해서 배움과 성장이 더뎌서 당장 큰 돈이 없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 도대체 너는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니? 너한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기는 한 거니? 자괴감은 실망과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조급함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하라. 아기가 걸음마를 뛸 때까지 천천히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면 아기는 거짓말처럼 어느 날 아침 온 집안을 뛰어다닌다. 성공을 위한 추진력과 속도는 모두 이렇게 만들어진다. 실천 연습. 나는 토대가 탄탄하게 구축되지 않으면 어떤 건물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따라서 흔들림 없는 밑바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인내심의 달인이 될 것이다. 2. 5년 일기를 쓸 것이다. 천천히 돌을 쌓으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설계 과정을 느긋하게 만끽할 것이다. 3. 작은 이익보다는 담대한 성공을 목표로 삼는다. 영입 제안을 받은 인재가 되기 위해 10%더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4.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옆에까지 좀 같이 읽어주세요. 네, 28번째 습관. 롤모델을 찾아내라. 어느 유명 셰프의 파스타 요리를 당신도 만들어 보고 싶다면? 그렇다. 그 레시피를 얻으면 된다. 아마도 그 셰프는 레시피 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겠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 레시피대로 몇 번 연습하면 유명 셰프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성과는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레시피를 제공해줄 인물들이 필요하다. 그런 인물들과 가깝게 교류하면 할수록 당신은 성공이 누구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서 얻는 노하우와 조언만큼 효과적인 배움은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저장한다. 고대 그리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수업 받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녀들이 여러 해 동안 멘토와 함께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일상을 멘토와 함께 체험하는 것이 더 좋은 학교라고 확신했다. 이 같은 교육 철학 위에서 그리스는 인류 문화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다. 당신의 삶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신의 주변의 사람들이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뇌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낱낱이 뇌에 저장한다고 한다. 인간의 눈은 성능 좋은 카메라이고 귀는 고성능 이어폰보다 더 정교하다. 이 뛰어난 장비들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퍼포먼스를 촬영 저장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장점은 이 프로세스가 최고의 학습이라는 것이다. 수업을 아무리 받아도 영어 회화가 늘지 않았던 사람이 6개월 동안 미국에 다녀온 후 회화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교과서를 통한 학습은 삶의 기본기를 만들고 모방을 통한 무의식적인 학습법은 삶의 의미 있는 확장을 만들어낸다. 위너들은 말한다. 롤모델을 찾아내라. 아이들은 어른보다 무엇이든 더 빨리 더 쉽게 습득한다. 모방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생지가 아니라 자라나고 성장하는 환경이다. 당신의 아이 곁에 뛰어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의 아이도 뛰어난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당신도 마찬가지다.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워라. 당신이 촬영하고 저장한 것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화면에 나타날 것이다. 인생에서 주변 사람들은 언제나 석공이고 당신은 대리석 덩어리다. 모두들 당신의 취향대로 당신을 빚기 위해 줄질을 하고 방치질을 한다. 그렇게 야기된 변화는 좀처럼 되돌리기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변화한다. 모든 만남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바로 여기에 기회가 숨겨져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롤모델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롤모델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창한 인물일 필요는 없다. 기존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장점과 강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방법을 찾는다. 성실함이 최고의 무기인 사람에게서 성실함을 배우고 일기를 탁월하게 쓰는 사람에게서 기록하는 법을 배운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서 요리를 배우고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방어 운전을 배운다. 그들의 지식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태도를 배우라는 것이다.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우면 잘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다.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는 주변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변 환경에 내맡겨진 재물인 셈이다. 어른이 되면 당신의 주변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다른 한 그룹은 당신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연히 당신은 첫 번째 그룹을 성심껏 도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좋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반면에 당신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그룹은 당신의 삶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두 개의 그룹 중 어느 그룹과 더 시간을 보낼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의 눈과 귀가 어떤 사람들을 더 촬영하고 저장하는지를 잘 생각하면 스스로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선택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상처받는다. 그들에게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패배의 동행자일 뿐이다. 대인관계에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냈다는 이유로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룹에 몸을 깊이 담아서는 안 된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그룹에 더 시간과 정성을 들임으로써 계속 이 그룹을 확장시켜 나갈 줄 알아야 한다. 너는 너무 사람을 좋아해. 너는 정말 친구가 많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절대 칭찬이 아니다. 당신의 대인관계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성공에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떠나라. 당신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을 만나라. 실천 연습 1.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손에 넣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것이다. 2. 긍정적인 프로그래밍을 꾸준히 반복할 것이다. 들어보지 않았던 팟캐스트, 오디오북, 동영상을 시청하며 내 새로운 자극을 저장할 것이다. 3. 나의 롤모델이 유명인이라면 그의 SNS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좋은 서포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롤모델과 온라인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4. 매일 한 번씩 질문할 것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5. 종종 냉정하게 질문할 것이다. 나는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롤모델인가? 아니면 반면 교사의 모델인가? 29번째 습관. 불만은 훌륭한 연료다. 나이가 많은 추장이 낯선 여행자에게 화산 폭발로 바다에 가라앉고만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태평양의 섬에 살던 우리 부족은 7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한 명의 추장이 자기 마을의 특별한 비밀을 간직했지요. 전체 부족이 온전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7가지의 비밀 모두를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7마을이 함께 평화롭게 지냈답니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추장들은 각자 마을 주민들을 커다란 배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방에 퍼진 연기와 화산재 때문에 7척의 배는 서로 시야에서 그만 놓쳐버렸죠. 모두들 뿔뿔이 흩어졌고 우리 부족은 그 후로 서로를 만나지 못했어요. 여행자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을 찾으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았나요? 추장이 대답했어요. 물론 해보았습니다. 바닷길로 사람들을 여러 차례 보내봤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행자가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추장님의 부족 사람들은 모두 훌륭한 뱃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추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들이 조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향의 파도는 잔잔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임무를 잊을 만큼 멋진 곳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을 겁니다. 만족감에 굴복한 것이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모두 삶의 일정 부분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만족할 줄 모르는 태도가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감사와 만족은 다르다. 불만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온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왔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와 만족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음식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걱정을 몰아낸다.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중요한 열쇠다.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다. 반면에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 아주 위험해진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성장하며 성장을 멈추면 죽고 만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물론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탐욕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꿈,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 따라서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식당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한 주문을 넣어야 한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라고 생각하며 적당한 선에서 멈추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성공을 경험할 수 없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러면 선을 넘는 데 필요한 용기가 찾아올 것이다. 불만은 자유에 도달하는 열쇠다. 불만은 성공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훌륭한 연료가 되어준다. 불만은 열정을 뜨겁게 타오르게 한다. 불만은 인간의 유전자 코드의 일부다. 끊임없이 불만을 품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성취감과 목표를 갈망한다. 성공한 미국 CEO들은 다음의 말을 즐겨 들려준다. 자유로워지려면 늘 배가 고파야 한다. 불만은 자유에 도달하는 열쇠다.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절대로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에게는 길 그 자체가 목표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즐기고 모든 순간을 온전히 맛보고 그 순간에 대한 감사 또한 잊지 않는다. 위너들은 말한다. 모든 사람은 충족이 최종 목적지인 기차를 타고 있다.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잠시 내려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곧 다시 기차를 올라타야 한다.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만 속에서 인생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불만은 성공으로 가는 열차의 훌륭한 연료다. 하지만 불만을 계속 불만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불만을 품은 것은 어떻게든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영원히 남아서는 안 된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라. 성공에 필요한 인재를 얻고 싶다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라.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자 애쓸 필요는 없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기 정말 어렵다. 현재 만족하는 사람은 적당히라는 태도를 달고 산다. 그들은 안전한 곳에 머문다. 회의를 할 때도, 지적을 받을 때도,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도 언제나 입을 다물고 있다. 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일한 만큼 받을 생각이 크게 없다.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태도를 보여준다. 승부를 볼 줄 알고 실패를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끼를 품고 다음 기회를 노린다. 현재 만족하는 사람이 잘못 살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다만 이런 사람에겐 성공이 그저 액세서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가치다. 무엇보다 현재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냉소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냉소만큼 성공의 치명적인 위험 요소도 없다. 성공은 절박한 사람이 그것을 얻을 때 빛을 발한다. 절박한 사람은 절대 기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최종 목적지까지 기어코 도착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불만을 해결하는 데 그 누구보다 절박한 사람이다. 실천 연습 1. 나는 불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불만은 내면에 존재하는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불만 3가지를 종이에 기록한다. 2. 나는 불만에 관한 나의 정의를 타인에게 주입하고자 애쓰지 않을 것이다. 내 불만 해결을 위해 타인을 선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방식이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불만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3. 나는 언젠가는 독립해 내 사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각인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와 불만의 정의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과 좋은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30번째 습관. 독수리가 되어라. 오리와 독수리는 모두 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독수리와 오리는 모두 하늘을 날 수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나는 반면 오리는 물가에만 머문다. 독수리는 조용히 비상한다. 반면에 오리는 언제나 꽥꽥거린다. 하루 종일 꽥꽥거리며 온다. 아침에 깨어날 때도 배가 고플 때도 기분이 나빠도 먹이를 빼앗겨도 꽥꽥거린다. 성과는 없고 꽥꽥거리기만 한다. 좋지 못한 삶이다. 오리들의 특징. 오리의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자. 당신이 호텔의 조식 마감 시간보다 15분 늦게 라운지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오리가 당신을 응대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밖에 걸려있는 안내문을 못 보셨나요? 조식은 오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꽥꽥꽥. 반면에 독수리는 이렇게 제안할 것이다. 죄송하게도 조식 뷔페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드실 만한 것을 주방에서 마련해 드려도 될까요? 혹시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신지요? 건축자재 시장에 가본 적 있는가? 광활한 매장의 판매 직원은 단 한 명뿐이다. 그는 거의 항상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당신이 들어왔는지도 모른다. 이때 당신이 공손하게 대화에 끼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기 죄송합니다만 밤색 페인트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차례를 기다려주세요. 꾀꾀꾀. 몇 달 전 나는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고 했다.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고 컨펌도 받았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보니 객실이 만실이라는 것이다. 리셉션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원래 호텔은 오버 부킹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약만으로는 투숙을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난 나는 내 권리를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같은 답만 되풀이했다. 호텔이 만실이라는 건 손님이 묵을 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방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꾀꾀꾀.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다른 직원을 만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손님.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른 직원이 아니라 독수리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독수리요? 어떤 해결 방법도 없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이봐요, 나는 지금 독일에서 이 호텔 예약만 믿고 날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독수리가 나타났다. 호텔 지배인이 나와 내게 고개를 숙였다. 호텔이 정말 만실입니다. 하지만 손님의 예약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니 저희 호텔 예약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손님께서 묵으실 만한 다른 호텔에 전화해 스위트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호텔을 알아보는 동안 저희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오리와 독수리의 차이. 오리들은 말한다. 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 독수리들은 말한다. 어떻게 하면 그걸 감당할 여력이 생길까? 오리들은 비관론자이고 독수리들은 낙관론자이다. 오리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서로에게 보고하고 심지어 이를 위한 모임도 연다. 독수리들은 주로 긍정적인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오리들은 꼭 필요한 일만 하며 이조차 안 할 때도 많다. 독수리들은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까지 간다. 독수리들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 오리들은 천천히 일한다. 그들의 모토는 나는 도망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일하는 중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어다. 독수리들은 모든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오리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며
일을 하지 않는 핑곗거리를 찾아다닌다. 독수리들은 모르는 것을 배울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으며 배울 기회가 생기면 쏜살같이 낚아챈다. 오리들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독수리들은 해법을 만들어낸다. 오리들은 리스크를 최대한 피한다. 독수리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용감하게 행동한다. 오리들은 한결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 독수리들은 필요하면 6시부터 9시까지 일한다. 오리들은 위기에서 위험에 주목하고 독수리들은 기회에 주목한다. 오리들은 험담을 즐기고 독수리들은 칭찬과 침묵을 즐긴다. 오리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결정을 단숨에 뒤집는다. 독수리들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자신의 가치관과 직관으로 지지해 나간다. 오리들은 절대 억울하고 분했던 일을 잊지 않는다. 독수리들은 용서한다. 오리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독수리들은 직접 사냥한다. 오리들은 사소한 일에 흥분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낀다. 독수리들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오리들의 눈에 세상은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수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까닭은 까마득한 정상까지 올라간다. 오리들은 상황을 저주하고 독수리들은 상황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어떤 문양을 갖고 있는가? 독수리가 새끼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관찰해 본 적 있는가? 어미 독수리는 가장 먼저 둥지를 푹신하게 만들어 주었던 부드러운 깃털들을 떼어내 둥지 밖으로 던져버린다. 이어서 장가지들을 하나씩 둥지에서 빼낸다. 이제 새끼 독수리들은 딱딱한 큰 가지 위에 불편하게 웅크리고 있다. 얼마 가지 않아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에 있기를 불편해하며 자연스럽게 첫 날개짓을 시도한다. 겁에 질린 새끼가 날개짓을 망설이면 어미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단호하게 밀어낸다. 새끼가 나는 법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 어미는 계속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독수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독수리들은 정체된 상태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아가 독수리들은 주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독려한다. 따라서 독수리들은 인플루언서와 리더의 역할을 한다. 독수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갈망한다.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독수리는 존경받는 많은 가문의 상징적인 문양이 되었다. 독수리 문양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에너지와 도전 정신, 용기를 얻는다. 당신의 삶을 상징하는 문양에는 어떤 동물이 새겨져 있는가? 오리인가? 독수리인가? 실천 연습. 이 책을 첫 장부터 매일 꾸준히 다시 읽는다. 2. 다음의 질문을 주기적으로 떠올린다. 내가 가진 최고의 습관은 무엇인가? 3.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을 오늘부터 마음에 새긴다. 누구와 함께 갈지 생각해보고 그를 힘껏 걷는 태도를 보여준다. 4. 이 책에서 소개한 30가지 습관 중 완성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규칙적으로 기록한다. 성장의 가장 탁월한 연료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5. 나만의 30번째 습관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다 고생하셨습니다. 읽었네요. 다 네, 다 읽었네.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간대요. 함께 가셔야 됩니다. 기록. 아, 기록이 안 예, 된다. 기록하면서 함께 멀리 기록이 안 가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저도 기록이 안 되네요.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해야 연습하는 되는데 만큼. 계속 지금 기록하는데 그때부터 기록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문 선생님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 아니 블로그에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워크숍 잘하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네, 진짜. 음, 오늘도 밖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네, 이 새벽에. 네. 옆에 사람들 지나가면서 안 봐요? 아, 아무도 없어요. 아, 맞아요.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우리까지 4명이에요, 4명. 저희 내일 나눔을 조금 할까요?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동안에 그냥 조금 저희끼리 가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갈까요? 시간은 한 16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6시까지.
시작해볼까요? 잠깐 나눔하고 내일부터 새 책 읽어요, 그냥. 내일부터 새 책요. 그러면 책 읽기가 문제네. 제일 먼저 은희쌤부터 해주세요. 은희쌤 지금 나와서 화면 열어주셨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훅 들어가죠. 음. 훅 들어가는데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올해 선택해서 읽은 책 중에 이 책이 저한테 가장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매일 읽으라잖아요. 다시 읽으래, 그 책. 맨 마지막에. 네. 사실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꺼내서 어디서 좀 보기가 그래서 그냥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음, 이럴 그냥, 때 전자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그냥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넘길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윤정쌤이 왜 저희 그 매일마다 하는 거 밑에 왜 몇 줄씩 달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되게 감사했어요. 보시면. 그냥 뭐 제가 그냥 느낀 그런 것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거지. 저 이렇게 막 연필로 밑줄 긋고 또 시간 나면 혹시라도 좀 옮겨 적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우, 책을 좀 사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가오는 그 느낌이 조금 틀리긴 해요. 책에서 본 거랑. 맞아요. 이렇게 습관을 화면으로.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달라진 세상에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적응해야 아, 되는데. 근데 카카오톡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도 안 돼요? 네, 근데 카카오 택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죠.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일 못했대.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택시 하시는데 어제가 전화가 왔어. 뭘 잘못 만들어서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안 거지. 그 화재가 났다는 거를. 그 마트를 화재가 갔는데도 안 어디서 난 되더래. 거예요? 뭐 통제실이라고 네. 하던데 학원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랬다는 것 같던데요. 그거 하려면 꽤 걸릴 것 같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어제 뭐 이게 오후부터 자꾸 안 되기 시작해서 참 아직도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의존하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독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참. 일부러 그러면서 그랬다는 생각도 든다. 나도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전부 다 더 지금 떨어져 하고 있고 나 봐라 일부러 하면서. 막 그러는 것 같아. 저는 같은 어디 생각이구나. 불나서 그랬다 그래서 제주도 어디 불이 났나 그랬더니 전국이 안 되는군요. 응.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배달도 해야 되는데 그 배달 그 지도가 카카오맵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배달원들이 이제 그 지도가 띄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계가 안 되고 다 연계가 안 되는 거죠. 얼마 참 전에는 이게 카카오페이도 뭐 안 문제 됐죠. 있다고 뉴스에 아무것도 안 됐어요. 나왔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죠. 카카오랑 연계돼 있으니까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네. 것들은 다 안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비해서 네이버는 뭐하지 이러고 그랬네요. 그래서 카카오 더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이 책이 참 뼈 때리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요번에 김미경이가 지금 학자님이 그거 나눴잖아요. 독서 파트랑 뭐 이런 거 나눴는데, 제일 많이 올라온 책이 이 책이더라고요. 독서, 거기 이제 오곡가방인가? 거기 들어가니까 이 책이 제일 많이, 띄었어요. 그래, 이게 한번 나도 그냥 지나치듯이 이걸 본 것 같은데, 잠깐 처음에 읽어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뼈 때리는 말들이 많은 거죠. 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책을 갖고 다니다가 어디를 딱 펼쳐도 읽고, 느낌이 오는 그런 책. 그래서, 추천했는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뭐 말들이 워낙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네요.
다음은 저희 영지쌤 한 말씀 해주세요. 전부 다 뭐 옥석 같은 말들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겸허히 실천하는 받아들이고, 것밖에 없는데 받아들이는 실천한다. 것도 이 뇌에서 용량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하나씩 받아들이고 애써야 되겠고 뭐 맨 마지막에 당신은 뭐 어떤 문양을 가지고 있나? 오리인가 독수리인가? 우리가 독수리처럼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어, 바꿔야지만 된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주는 마지막 말이 메시지가 된다는 그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다른 앞에 좋은 말들이 계속 놓다 보니까 써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좋은 생각 뭐 또 나가 생각하는 게서 그 원천적인 생각을 더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의 글들이 진짜 이번에 진짜 은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현실이랑 우리 지금 이 살아가면서 우리 공부하고 우리 모임 자체에서 하고 간 방향들을 뭐라면 정리하면서 딱딱딱딱 해주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아마 이런 거를 좀 더 보여주는 책이었던 것 같고 우린데 조금 그래서 저인데 조금 더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주면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있으면서도 사실 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지금 해봐도 그래서 일단 제가 바뀌기를 바뀌는 나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미연쌤 같이 나눔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책은 제 시중에 나와 있는 습관책을 좀 뭐 엑기스만 모아놨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책 같고 보통 이제 뭐 습관책은 뭐 이러이러한 뭐 논문이나 뭐 연구 결과 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되게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책은 그냥 딱딱딱 지금 좀 전에 영지 쌤이 말한 것처럼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해라 해라 그런 부분만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우리가 곁에 놓고 여기서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매일 꾸준히, 내가 이걸 실천하고 있나 없나 체크하는, 그런 책으로서 아주 적합할 것 같고, 그냥 쭉 읽가만 했는데, 다시 저도, 앞에서부터 실천 연습을,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예,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제가 이게 마지막에 읽으면서 감사와 만족은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항상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어, 감사하면은 이 삶에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핵심적인 말을 해줘서 네, 그런 역시 감사하는 거 만족이라는 거에 어, 다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줘서 조금 지금 또 다른 느낌으로 와 닿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딱딱딱 이제 내가 해야 될 습관들을 정리해주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천한 일만 남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함께 같이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은정쌤. 네, 저 너무 띄엄띄엄 보게 돼가지고 책을 띄엄띄엄 읽긴 했는데 이거 진짜 뼈 때리는 책이었던 것 같고 오늘 딱 마지막에 그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거든요. 그 밀리인데 쭉 그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만 제가 읽은 부분에서 들어왔었던 때 하이라이트만 해놓은 거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나 진짜 너무 오리처럼 살았네. 내가 너무 오리였네. 이런 생각을 너무 했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들은 꼭 필요한 일만 하며 이조차 안 할 때도 많다. 그래가지고 맞아. 나 너무 이조차 안 할 때도 많아가지고 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족하는 사람은 적당이라는 태도를 달고 산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이 적당이라는 태도를 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맨날 이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으니까 제가 이제 수업은 자꾸 빠지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뭐 좋은 것들은 다시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데 맨날 또 다음 책이 나오니까 따라가기 막 바빴는데 요번 책은 진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좀 읽어보고 진짜 실천하고 내 삶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서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책은 저는 안 들어갔는데 저녁에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었던 책인 처음인 것 같아요. 읽다가 거즘 반틈에서 3분의 2 이상 항상 지루해가지고 덮고 다른 책을 읽었는데 얘는 학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이나 가끔씩 들었던 내용이나 여기저기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되게 쉽게 저한테 오는 것 같고 제가 지금 항상 저한테 제발 올바른 습관 좀 네 몸의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제발 좀 바뀌어라 이거를 계속 나한테 주입을 하는데요. 그게 안 됐었는데 얘가 정말 뼈때리가 너 정신 좀 차려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게 해준 책 같아가지고 실천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책이어서 반성을 되게 많이 저도 오리로 정말 살았고 어제 우리 언니가 저 어제 시댁을 갔는데 신랑 생일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새벽에 나가고 지금 아이 안 봤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전화해서 뭐 하냐고 생일인데 그렇게 말해서 나 시댁인데 그때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시댁 그때가 한 10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어 하니까 하는 말이 너 집에 가면은 보기 싫은 것도 많고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너 피해서 지금 거기에 있냐고 이렇게 딱 팩트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치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눈에 안 보이면은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딱 말을 하는데 그거 맞아 내면에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많고 머릿속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진짜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오리같이 아까 김나쌤이 읽어주니까 진짜 오리처럼 내가 진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싫은 거는 다 뒤로 밀어놓고 중요한 것도 해야지 하고 맨날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날 새가면서 이렇게 했던 습관들 그거부터 지금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아침에 기상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뼈 때리고 계속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윤정쌤. 아까 했잖아요. 하신 거예요, 그게? 네. 같이 얘기해 주신 게 그거예요. 아니고.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경란쌤하고 정혜쌤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혜쌤 키셨어. 오늘 독수리 내셔야죠. 오늘- 오리 말고. 오늘 끝났나요? 다 읽었어요? 네. 멋쟁이, 오늘 멋쟁이. 마지막인데도 몰랐어. 뭐예요? 소감하는 거예요? 네. 잠도 안 깨가지고 무슨 책 읽었었는지 기억도 안 나. 아니, 저 여기 이제 지금 잠깐 다른 분들 하는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줄 쳐놓은 거 보긴 했는데 뭔 말이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여기 저는 줄 쳐놓은 것 중에 하나 읽을게요. 성공하려면 파격적인 일을 해야 하고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해야 하고 낯선 곳으로 과감하게 떠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술과 담배가 아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유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을 반복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계속 책을 읽으면서, 저희 이런 비슷한 류의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계속 반성하고 하는데도 이게 정말 확 변하거나 정신을 차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유가 너무 이렇게 딱 뚜렷한 이유가 없어서 이런가?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정말 진짜 자꾸 작심삼일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음, 그러네요.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이유를 찾고 다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기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하는 네. 사람보단 낫잖아요. 작심삼일도 안 하는 사람들 맞아. 많잖아요. 10월에부터는 다시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노력을. 오늘 근데 문지기 못 시키면 일어나가지고. 된다니까. 아, 책 그러면 문지기 시키면 정희쌤으로 된다니까. 문지기 11월 달 바꿀까요? 아이고, 정희쌤 그러면 하게 화이팅! 돼 있어. 그럴까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까요? 제가 문지기를 넘겨드려 볼까요? 아, 한 달만, 무서워. 한 달만. 한 달만 아, 이게 반복하면 그러면 돼. 대답을 못하겠지. 돌아가면서 한 달 한번 해볼까요? 다들 그럴까요?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맞아요. 저때 그 규나쌤 그 뭐야 상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니까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시던데. 맞아. 옆에 누군가 어. 같이 해주면은 자꾸만 일어나게 돼요. 저도 막 처음에 못 일어나고 막 했을 때 영지쌤 전화 왔고 있나? 하면서 그때 진짜 놀라고 버뜩 일어나고 했었는데 그게 지나니까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지더라고요. 우리 정혜쌤 다음 달 콜? 제가 모닝콜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럴까요? 아니, 진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나눠드리고는 싶어요, 진짜. 너무 힘드시니까. 그 힘든 걸 아니까는. 그러네요. 힘든 정말 다음 거보다가는 달에는 한번 해볼까요? 오!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이제 정혜쌤이 열어주시는 걸로. 한 달 한번 맨날 못 해봐요. 여는 거 아니에요? 맨날마다 몇 전화가 시에 갈 열어야 거예요. 되죠? 전화를 맨날, 해야지. 맨날 전화가 5시? 5시에 열어요. 5시에요? 예. 전화부터 올려놔, 전화번호부터. 전화번호부터 올려놓으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전화할 것 같은데. 어디에요? 하면서. 안 있나요? 하면서. 다음 주 타는 거 아니에요? 곤란합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 저희 왜 저번에 경란쌤이 그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겉표지부터 해서 목차부터 읽으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책을 매번마다 적을 때마다 이렇게 밖에 적혀져 있는 문구들을 적었었는데, 지금 이 책 보면서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4,000권의 책을 읽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200명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4,000권을 읽고 정말 우리들이 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보기 쉽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지금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쉽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들을 때도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매일 아침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미안하다. 책 읽자입니다. 일어나서. 오늘 아침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희쌤 감사해요. 11월 1일부터는 응원드립니다. 전화번호 꼭 올려놓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 사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안 찍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 자꾸 까먹어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우,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